날 저녁, 고등법원 판사 드로셀마이어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었다. 왕비가 어여쁜 피를리파트 공주를 철저하게 지키게 한 까닭을 이제 잘 알겠지? 마우제링크스 부인이 협박한 대로 다시 나타나서 공주를 물어 죽일지도 모르는데 왜 걱정이 안 되었겠니? 영리하고 야가 빠진 마우제링크스 부인한테는 드로셀마이어가 발명한 기계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 그런데 비밀 점성술사이기도 한 궁중 천문학자가 수고양이인 야옹이 가문만이 마우제링크스 부인을 공주의 요람에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 거야. 그래서 유모들이 야옹이 가문에서 태어난 수고양이를 한 마리씩 무릎 위에 안고 있었던 거지. 그 고양이들한테는 비밀 공사관이라는 직책이 내려졌단다. 또한 나라에서 맡긴 무거운 임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유모들은 예의를 갖추어 고양이 공사관들을 쓰다듬어 주어야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 공주의 요람 바로 옆에 앉아있던 두 수석 유모 가운데 한 사람이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 벌써 자정이 되어 있었지. 주위는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고양이들이 그르렁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 쥐 죽은 듯 고요해서 나무좀이 나무를 갉아먹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지. 그런데 커다랗고 흉측한 생쥐가 뒷다리로 서서 끔찍하게 생긴 머리를 공주 얼굴에 들이대고 있었으니 그때 유모 기분이 어땠을지 짐작해 보렴. 유모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 바람에 모두들 잠에서 깨어났어. 바로 그 순간 마우제링크스 부인은 방 한쪽 구석으로 잽싸게 달아났어. 고양이 공사관들이 재빨리 뒤쫓아갔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단다. 마우제링크스 부인은 마룻바닥에 나 있는 틈새로 사라지고 말았거든.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피를리파트 공주는 가여울 정도로 심하게 울기 시작했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공주가 살아있어. 하고 유모들이 소리쳤지. 하지만 피를리파트 공주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기절초풍하고 말았어. 하얗고 발그스레한 얼굴에 황금빛 곱슬머리를 지닌 천사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작게 쪼그라든 몸통에 못생기고 커다란 머리가 붙어 있었지 뭐냐. 파란 보석처럼 빛나던 두 눈은 툭 튀어나온 멍한 초록색 눈으로 바뀌어 있었고 작고 귀여웠던 입은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 쭉 찢어져 있었어. 왕비는 커다란 슬픔에 잠겨 한숨만 쉴 뿐 살아갈 힘을 잃고 말았단다. 왕이 쓰는 서재에는 솜을 댄 벽지를 발라야 했지. 왕이 자꾸 벽에 머리를 찌으며 무척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아, 난 정말 불행한 군주야 하고 소리쳤거든. 일이 그쯤 되었으면 왕도 그냥 돼지비계를 넣지 않은 소시지를 먹고 마우제링쿠스 부인과 부인의 일가 친척들을 내버려 두는 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을 법도 했어. 하지만 피를리파트 공주의 아버지인 왕은 그런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았지 뭐냐. 도리어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니른베르크 출신의 궁중시계 제작자이자 연금술사인 크리스티안 엘리아스 드로셀마이어에게 떠넘겼어. 마침내 왕은 드로셀마이어에게 퍽도 현명한 명령을 내렸단다. 넉 주 안으로 피를리파트 공주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려 놓거나 적어도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아내라고 한 거야.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사형 집행인의 손도끼 밑에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말이다. 드로셀마이어는 깜짝 놀랐지만
곧 자신의 재능과 행운을 믿고 효과가 있어 보이는 첫 번째 작업에 들어갔단다. 드로셀마이어는 피를리파트 공주의 몸을 아주 기막힌 솜씨로 분해하기 시작했어. 공주의 손과 발을 돌려서 풀어내고 몸속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주가 자라면 자랄수록 모습이 더 흉해질 거라는 사실만 알아냈지 뭐냐. 어찌할 도리가 없어진 드로셀마이어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공주를 다시 조립한 뒤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공주의 요람 곁에 앉아서 깊은 시름에 빠지고 말았어. 그러다가 벌써 네 번째 주가 시작되어 수요일이 되었어. 왕은 잔뜩 화가 난 눈으로 공주의 방을 들여다보았어. 그러고는 위협하듯 지휘봉을 휘두르면서 소리쳤단다. 크리스티안 엘리아스 드로셀마이어, 공주를 고쳐놓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지 못할 테니 그리 알아라. 드로셀마이어는 몹시 괴로워하며 울기 시작했지만 피를리파트 공주는 만족스런 얼굴로 호두를 깨물어 까서 먹고 있었지. 아는 것 많고 손재주 좋기로 이름난 드로셀마이어는 그제야 피를리파트 공주가 특이하게도 유난히 호두를 좋아한다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이가 나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단다. 실제로 피를리파트 공주는 모습이 흉측하게 변하자마자 한참이나 소리를 질러댔는데 우연히 얻게 된 호두를 얼른 깨물어 먹고 난 뒤에야 잠잠해졌지. 그때부터 유모들은 피를리파트 공주를 달랠 때마다 언제나 호두를 가져다 주었어. 크리스티안 엘리아스 드로셀마이어가 큰 소리로 외쳤어. 오, 성스러운 자연의 본능이여, 영원히 알아낼 수 없는 모든 존재의 교감이여, 당신은 나에게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보여주는군요. 나는 그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리겠지요. 드로셀마이어는 곧바로 궁중 점성술사와 얘기할 수 있게 허락해 줄 것을 왕에게 부탁했고 상엄 한 경비 속에서 점성술사가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지. 드로셀마이어와 궁중 점성술사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단다. 두 사람은 서로 아끼는 친구 사이였거든. 밀실로 들어간 두 사람은 본능과 교감과 반감 등 갖가지 비밀에 쌓인 것들을 다룬 많은 책들을 살펴보았어. 밤이 되자 궁중 점성술사는 별을 유심히 올려다보았고 이 분야에도 역시 조예가 깊은 드로셀마이어의 도움을 받아 피를리파트 공주의 별점을 쳐보았단다. 처음에는 별들이 점점 복잡한 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바람에 점을 치기가 몹시 힘들었지. 하지만 기쁘게도 두 사람은 피를리파트 공주를 흉하게 만든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마침내 찾아낼 수 있었어. 전처럼 예쁜 모습을 되찾으려면 크라카툭 호두의 고소한 알맹이를 먹기만 하면 되었지. 크라카툭 호두는 껍데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무게가 48파운드나 나가는 대포가 그 위로 지나가도 깨지지 않을 정도였어. 하지만 여태 한 번도 수염을 깎지 않았고 한 번도 부츠를 신어본 적이 없는 남자라면 크라카툭 호두를 깨물어 깔 수 있었어. 그 남자는 공주 앞에서 호두를 깨물어 깐 뒤 눈을 감고 호두 알맹이를 받쳐야 했지. 그런 다음 어디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뒷걸음질로 7걸음을 간 뒤 다시 눈을 떠야 한다는 조건이었어. 드로셀마이어는 궁중 점성술사와 함께 사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단다. 토요일 점심때가 되어 왕이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 일요일 새벽에 처형하기로 되어 있는 드로셀마이어가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왕 앞으로 뛰어들었어. 드로셀마이어는
피를리파트 공주에게 예쁜 모습을 되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왕에게 말했지. 왕은 너무나 기뻐서 드로셀마이어를 얼싸안고 다이아몬드로 꾸민 칼과 훈장 4개와 새 외출복 윗도리 2벌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런 다음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단다. 그럼 점심을 들고 나서 곧장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시오. 친애하는 드로셀마이어, 수염을 깎아본 적이 없는 젊은이가 부츠가 아닌 다른 신발을 신고 크라카투 코드를 갖고 오게 하란 말이오. 그리고 일을 끝내기 전에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하시오. 개처럼 뒤로 7걸음을 걷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말이오. 그 일을 끝낸 다음에는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드로셀마이어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갔지. 방법을 알아내긴 했지만 우선 크라카투 코드와 그 호두를 깔 수 있는 젊은이를 찾아 나서야 하며 사실 모두 찾아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자 왕은 버럭 화를 내면서 왕관을 쓴 머리 위로 지휘봉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쳤단다. 그럼 네 머리를 베는 수밖에 없겠군. 곤경에 빠져 두려워하던 드로셀 마이어에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바로 그날 왕이 먹은 음식 맛이 아주 훌륭해서 왕이 기분이 좋았다는 거야. 드로셀마이어의 운명을 가엾게 여긴 자비로운 왕비가 충분히 늘어놓은 현명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말이다. 드로셀마이어는 끝으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공주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라는 원래 과제는 풀었으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하소연했단다. 하지만 왕은 어리석은 변명일 뿐이며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러더니 소화를 돕는 술을 한 잔 쭉 들이키고는 시계 제작자와 궁중 점성술사더러 지금 당장 길을 떠나 크라카투 코드를 찾아오라고 했지. 그리고 호두를 까줄 젊은이는 왕비가 말한 대로 나라 안팎에서 나오는 신문과 주보의 광고를 여러 번 내서 찾기로 했단다. 고등법원 판사는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또 멈추더니 나머지는 내일 저녁에 마저 들려주겠다고 했다.